자, 오늘 저희 2022년 7월 전통활쏘기 연구회 월간 공방 발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연구회 사무국장인 서보경이라고 합니다. 자, 오늘 발표를 해주실 분은 저희 전통활쏘기 연구회 회장님이신 김상일 회장님이십니다. 발표하실 주제는 호흡이 활쏘기에 미치는 영향과 과학적 분석 방법에 의한 활쏘기 호흡법의 제시를 주제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자, 오늘 발표 진행되는 중에는 원활한 발표를 위해서 제가 다른 분들은 전부 다 발표자를 제외한 다른 분들은 음소거를 해드릴 겁니다. 좀 강제적인 음소거고요. 자, 그렇게 진행하고 난 다음에 뒤쪽에 토론이 진행되고 질문이 오가는 가운데서는 여러분들 스스로 음소거를 해제하시고 말씀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발표가 진행되는 중에는 가능하면 음소거를 유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김상일 회장님 모시고 발표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장님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상일입니다. 오랜만에 여러분들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제가 발표를 하게 됐네요. 그동안에 많은 시간 동안에 조금 힘든 상태에서, 몸이 힘든 상태에서 집에서 그냥 누워 지내다 보니까 기존에 내가 못하고 있었던 것이 무엇인가를 참 많이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기존에 했던 거에 대해서 한 번은 뒤돌아보는 의미에서 정리를 하다 보니까 2007년도에 제가 한번 1차 발표를 했었고, 그때 발표는 호흡과 발디딤 방향, 지사와의 상관관계로 해가지고 그때도 호흡법을 제가 한 번은 다뤘었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 발표를 할 때는 2007년도여 가지고 실질적으로 사법서에 우리 호흡에 관련돼 있어는 그렇게 직접적으로 언급돼 있는 문구가 없었어요. 그래서 개략적으로 그냥 제가 공부한 부분으로 해서 정리를 해서 발표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 결례가 이제 발견이 되면서 사회 결례에는 확실하게 우리 호흡에 대한 표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까지도 합친다 그런다면은 분명히 활쏘기에 있어서의 호흡법도 사법에 들어간다라고 표현을 해도 무방할 것 같아서 이번에 한번 다시 재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아까 소개해 준 대로 호흡이 활쏘기에 미치는 영향과 과학적 분석 방법에 의한 활쏘기 호흡법의 제시. 그러니까 우리 의학적으로 어떤 호흡법이 가장 활쏘기에 적합한 것인가, 그 다음에 호흡법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를 한번 방법론으로서 제시를 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발표를 해드릴까 합니다. 그러면 자료 공유를 시작해 드리겠습니다. 보이나요, 자료? 예, 잘 서국장님. 보입니다. 예. 자, 제가 발표할 순서는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머릿말과 그 다음에 호흡기관, 심장 박동을 관장하는 기관, 그 다음에 섹터 3으로 호흡이 심장 박동에 미치는 상관관계와 영향, 섹터 4로 전통적인 활쏘기 호흡법이 주는 효과, 섹터 5로 호흡이 활쏘기에 미치는 영향, 섹터 6로 과학적 분석 방법에 의한 활쏘기 호흡법의 제시, 그 다음에 끝으로 맺는 말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참조하고 인용한 그런 문헌들은 제일 마지막으로 올려놨습니다. 오랜 시간 우리가 활쏘기를 하다 보면은 누구나도 이렇게 마주치는 화두들이 있죠. 처음에 신사들은 줌잡기, 그러니까 줌손잡기, 그 다음에 발디딤 방향, 그 다음에 깍지손, 이런 여러 가지들이 이제 화두들로 마주치게 되는데, 그런 화두들을 이렇게 하나씩 넘어서다 보면은 결국은 제일 마지막으로 남는 것이 호흡법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는 호흡법에 대한 우리 자료들이 너무 전무했습니다. 우리 사법서에서도 호흡법에 대한 기록이 있는 것은 제가 지금까지 쳐다본 중에는 사회결에 나와 있는 그 기식 요입이라는 그 단어 하나가 눈에 보일 뿐이지 나머지 자료들에서는 제가 호흡에 관련되어 있는 그런 문구들을 발견을 못했어요. 그 조선의 궁술이라든지 사법 비전공화라든지 왕시사경이라든지 뭐 사결, 뭐 사회 이런 쪽으로 뒤져봐도 호흡에 관련되어 있는 표현이 없더라고요. 단지 이제 그 요약을 해서 흉어복실이라는 그러니까 사법 비전공화에서 아마 그 합쳐가지고 그냥 흉어복실이란 말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떠도는 말이 있었고 근데 실질적으로 사법서에 표현되어 있는 사법서라고 할 만한 것 중에는 그 우리 그 이춘기공의 활쏘기 방법에 대해서 서영부 선생이 쓴 사회결의의 기식요입이라는 그 간단한 그 표현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또 세밀한 그 표현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이 굉장히 궁금했거든요. 그래서 의학적으로 어떤 방식의 호흡이 가장 우리 활쏘기에 적합한 것인가 그거를 한번 연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후순위로 여러분들한테 방법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방법 제시를 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은 이 발표 자료는 간단하게 요약을 하고 이따가 문답 시간을 조금 많이 가질까 합니다. 그래서 발표는 조금 빨리빨리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섹터 2로 잡은 것은 우리 호흡 기관과 심장 박동을 관장하는 기관으로 잡았는데 여기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핵심은 그겁니다. 우리 호흡을 조절하는 그 기관과 심장 박동을 조절하는 기관은 나눠져 있는 게 아니고 한 군데에서 작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의 뇌를 구성하는 그 기관은 여러 개가 있습니다. 대뇌가 있고 뭐 뇌량 있고 그다음에 간뇌, 소뇌, 뭐 척수, 연수가 있는데 우리 호흡하고 심장 박동은 한 기관에서 그 관장을 합니다. 그게 연수 그 부분입니다. 우리 그 두뇌 중에 연수 부분에 해당되는 이 연수에서 우리 호흡과 심장 박동을 같이 관장을 하는 기관들입니다. 이 부분들은 그냥 나중에 읽어보시면 아실 겁니다. 그러니까 그 연수에서 관장하는 기관은 그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 호흡 중추, 심장 중추, 혈관 운동 중추, 연화 중추. 그러니까 구토라든지 채책이라든지 기침을 한다든지 그다음에 우리가 침을 뱉는다든지 그다음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밥을 먹었을 때 유액이 분비되는 거 이런 것들은 주로 이제 자율신경계 조절이라고 하는데 요 부분의 우리 생명 유지를 하기 위해서 아주 밀집되어 있는 그 기관이거든요. 그거를 관리하는 기관이 연수입니다. 척수하고 연결되어 있죠. 그 위치를 보면은 이 연수의 부분을 보면은 우리가 이 자기 머리 뒤에를 이렇게 눌러보면은 움푹 들어가는 데가 있을 거예요. 뒷골에. 거기에서 움푹 들어가는 곳에서 손가락 2개 정도로 이렇게 대서 밑으로 내려오면은 그 부분이 이제 척수하고 만나는 연수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이 그 우리의 모든 심장 박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관장하는 기관이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자, 그러면은 왜 호흡하고 심장 박동을 제가 중요하게 생각을 했느냐? 그
도구를 사용하는 우리 운동에 있어서는 심장이라는 그 기관이 굉장히 중요한 그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특히나 우리 활쏘기도 도구를 활용을 하고 그다음에 그 도구를 사용하는 것 중에 또 뭐가 있죠? 예를 들어서 우리 운동기구를 사용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그냥 우리 활쏘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활쏘기의 도구는 말 그대로 손으로 잡고 몸을 중심으로 해서 손으로 기구를 잡고 행하는 운동이기 때문에 심장 박동에 영향에서 노연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 이유를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 호흡을 조절하는 기관하고 심장 박동하고는 같은 기관에서 아까 조절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거 블레이드 내 거 같은데? 이게 뭔 소리지? 자, 그 우리가 인도에 가보면은 실질적으로 그 요기들이 참 많거든요. 그 요가 하는 사람들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을 요기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 요기 하는 사람들의 거의 90% 이상이 호흡을 통해서 그 요가 동작과 그거를 일체화시키려는 노력들을 하는 사람들이 거의 90%입니다. 그 위에는 이제 뭐 몸을 비튼다든지 이런 식의 요기는 있는데 거의 인도 요기의 거의 90%는 그 장생을 위한 그 방법으로서의 요기를 행하면서 안쪽에 그 라켓 보관하는 꽂아놨어. 서국장님 어디 그 시위가 들어오는데 외부 소음이 들어오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그 사람들이 왜 그렇게 호흡을 중요시 하느냐, 그거는 호흡을 통해서 심장 박동의 그 박동수를 줄이는 그 노력을 한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호흡수가 줄어들면서 심장 박동수가 줄어들면은 그 생명 자체도 우리의 그 수명 자체도 늘어난다고 그러거든요. 요거는 영국 캠브리지 대학의 가이 브라운 교수가 이거는 자기의 논문집에서 발표한 글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잠깐 따왔는데 우리가 이제 그 예를 들어서 수명이 짧은 쥐를 보면은 심장 박동이 굉장히 빠릅니다. 1분에 거의 600번의 심장 박동을 쥐는 한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면은 600번의 심장 박동이 정말 그 소리를 들어본다 그러면은 거의 뭐 피스톤 돌아가는 식으로 거의 돌아갈 겁니다. 근데 그 쥐의 수명은 뭐 1, 2년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서 장수하는 생물 중에 거북이를 보면은 100에서 200년 이상으로 그 수명이 알려져 있는데 거북이 같은 경우는 분당 호흡이 분당 2에서 3이고 심장 박동은 6에서 9회 정도로밖에 뛰지를 않습니다. 근데 사람은 몇 회를 뛰느냐? 평균 70회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도 그 호흡수를 줄이면서 심장 박동수를 조금 줄이게 된다 그러면은 그만큼 수명이 늘을 수가 있다는 그런 논문의 그 발표 자료입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그 우리의 인간 수명에도 그 영향을 미치는 것이 호흡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그 제가 말씀드리고자 했던 부분은 그 우리 사람이
심장 박동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뭐냐? 호흡을 조절하는 것이다. 근데 그 호흡을 조절하는 기관과 심장 박동을 조절하는 기관은 한 곳이다. 그거를 먼저 말씀드리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전통적인 활쏘기 호흡법이 주는 효과는 뭐가 있느냐? 그 방금 위에서 잠깐 언급했지만은 상당히 긴 시간 동안 호흡을 통해서 심장 박동수를 자꾸 줄이는 그 노력을 했을 경우에는 그 장수를 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활 쏘는 사람들이 가만히 보면은 장수하는 측에 들어가기는 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활 쏘기를 할 때 보면은 그 본문을 빨아들이라고 표현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 항문을 빨아들이는 거를 본문을 조이라는 표현을 하는데, 본문을 조임과 동시에 그 복식 호흡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다 보면은 아무래도 심장 박동이 그 줄어들면서 계속 지속적인 그 훈련의 결과를 하다 보면은 그 심장 박동수가 아무래도 줄어들겠죠. 일반적인 사람들보다는 평균 박동수는 아마 줄어들지 않을까. 그래서 조금 활 쏘는 사람들이 장수하는 측에 들어가지 않는가, 그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 복식 호흡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복식 호흡의 방법에 대해서 여기 설명을 조금 해놨습니다. 우리가 호흡의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허파 호흡을 하는 것은 우리가 표현을 한다면 폐첨호흡이라고 우리는 표현을 하거든요. 의학적으로는 폐첨호흡이라고 하는데, 그 가슴으로 하는 호흡이죠. 폐로 하는 호흡은. 근데 폐로 하는 호흡은 단점이 있습니다. 갈비뼈에 둘러싸여 있다 보니까 폐로 호흡을 하게 된다면은 그 허파가 늘어날 수 있는 양이 한정이 돼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우리가 복식 호흡은 여기 그 그림에서 보면은 이게 갈비뼈 밑에거든요. 자, 오른쪽에 이쪽에 보면은 이게 이제 명치가 되겠죠. 이 부분이 명치고 이 부분이 이제 위쪽이 허파가 되겠죠. 그리고 허파 밑에 장기하고 나눠지는 횡격막이라는 곳이 존재를 합니다. 이 횡격막 아래로 내려서 호흡을 하는 것을 우리가 그 복식 호흡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한편으로는 횡격막 호흡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횡격막 호흡이라고 표현을 하는 복식 호흡을 했을 경우에는 폐 호흡을 하는 것에 약 1.5배 이상의 호흡량이 늘어난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훈련했을 때는 거의 1.5배 이상, 그 훈련하는 양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자꾸 우리의 기능은 훈련할수록 그게 그 양성화가 되면서 늘어나는 것이니까. 그래서 이 복식 호흡을 하게 됨으로 인해서 오는 효과는 여기에다가 잠깐 적어놨는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아까도 잠깐 이야기했지만은 복식 호흡을 지속적으로 평상시에도 유지를 한다 그러면 아마 그 장수하는 사람한테 장수하는 측에 들어가기도 하지만은, 예전에 KBS 건강 프로그램 생로병사에서도 그 복식 호흡에 의한 효과를 임상 실험을 통해서 밝힌 적이 있었어요. 그게 아마 제 기억으로는 2004년인가 2006년인가 그때로 기억을 하는데, 그 저도 한번 본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이 복식 호흡을 했을 경우에는 거의 그 맨손 체조를 35분 한 거나, 그 다음에 걷기 운동 25분 한 효과. 그러니까 우리가 복식 호흡을 그냥 평상시에 다른 운동을 안 하고 호흡만 1시간을 꾸준하게 했을 경우에는 걷기 25분, 맨손 체조 35분, 자전거 타기 35분 한 정도의
에너지 소비량하고 거의 똑같다는 그 결과가 나왔거든요. 그리고 그 나쁜 콜레스테롤 같은 경우는 거의 한 30% 이내 정도가 감소를 했고, 뭐 여러 가지 뭐 긍정적인 효과는 뭐 이외에도 상당히 많이 나와 있는데 그냥 이 정도로 저는 여기에서는 발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핵심적인 거, 호흡이 그러면은 활속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아까 잠깐 여러분한테 설명드렸지만은 복식호흡을 우리가 지속적으로 행했을 경우에는 그 호흡수가 복식호흡을 하면서 호흡수를 줄이면은 그 호흡하고 아까 심장박동하고 그 연동하는 기관이 연수라는 기관으로 같은 기관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호흡수를 줄이게 되면은 거기에 연동해서 심장 박동수도 줄게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우리가 의학적으로도 그 밝혀져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그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이렇게 복식호흡을 우리 활쏘기에서 계속 할 경우에는 그 우리 심장 박동의 안정성을 가져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활쏘기에 있어서는 결국은 그 활이라는 도구는 손으로 잡고 운동을 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 심장의 위치를 보면은 약간 모든 사람들이 중앙에서 약간 왼쪽에 치우쳐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왼쪽이 아닌 그 우리가 갈비뼈를 중심으로 봤을 때 아까 여기를 보면은 이 화살표를 보면은 요게 되겠죠. 이 가운데 중심선을 보면은 왼쪽이 약간 이쪽 왼쪽이 약간 이 중앙에서 약간 왼쪽에 치우쳐져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그 우군 같은 경우는 줌손을 왼손으로 잡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왼손이 심장 박동이 쿵쾅쿵쾅 할 때마다 흔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이거는 명확하게 우리 활속에 있어서의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심장 박동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호흡이 활속에 미치는 영향은 우리의 준팔의 안정성에 영향을 미친다. 그렇게 요약을 해서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보통 사람들의 심장 박동수가 어떻게 되느냐, 그거를 한번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보면은 평균 우리 청장년층을 보면은 60에서 80회를 띱니다. 그 심장 박동수가. 노인이 되면은 약간 떨어져요. 노인이라고 한다 그러면은 그 우리가 평균적으로 60세를 넘으면은 노인층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청장년보다도 또 아동으로 가면은 심장 박동수가 높아요. 심장 박동수가 높은 것은 우리 체온을 그만큼 또 뜨겁게 대표된다는 뜻이 될 수도 있으니까 어린아이들 보면은 굉장히 기초 체온이 높거든요. 그 이유가 심장 박동이 빠르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그 기초 체온이 떨어지는 이유가 심장 박동수가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은 자, 우리 일반적인 그 30대에서 50대, 그러니까 50대 후반까지를 청장년으로 본다 그러면은 그 평균 60에서 70회 정도를 심장 박동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그런데 그 호흡법을 바꿨을 경우, 그러니까 복식호흡으로 해서 조금 느릿한 그 호흡법을 진행을 했을 때는 약 분당 10에서 12회 정도를 줄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평균 1분에 약 60회 이내 정도로 떨어뜨릴 수가 있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훈련을 한 사람이면은
아까 이야기했듯이 인도의 요기 같은 경우는 그 측정을 해보면은 50피 미만으로 떨어뜨리는 사람도 있다고 하거든요. 제가 그거를 한번 읽은 기억이 있는데 그 물속에 들어가서 그 참는 그거를 촬영을 한 적이 있는데 그 사람의 심장 박동수가 1분에 20회 이하로 나타난 그 촬영법을 제가 본 기억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도 지속적인 훈련을 했을 경우에는 그 복식 호흡을 해서 약 심장 박동수를 50회까지도 떨어뜨릴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자, 나중에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은 우리가 1분에 70표를 산정을 했을 때는 우리가 초당으로 60초를 기준으로 해서 초당으로 했을 때는 그 우리가 심장 박동수를 평균적으로 일반인의 평균적인 70표를 기준으로 삼는다 그러면은 1초당 약 1.16번 정도가 심장 박동이 뜁니다. 그러면은 쿵쾅 쿵쾅 하면서 우리 끊임없이 활을 들고 있는 동안에 심장 박동은 쿵쾅 쿵쾅 하면서 왼손은 흔들리고 있는 상태가 되겠죠. 자, 그러면은 이 심장 박동수를 줄이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호흡을 통해서 줄이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약 1초당 0.91까지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1.16표나 0.9나 뭔 차이가 있느냐라고 여러분들은 생각할지 모르는데 굉장히 차이가 작다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실제 요거를 그래프상으로 한번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요 사이를 한번 볼까요? 이 지금 이 쿵쾅 했을 때가 이게 심장 박동입니다. 심박동이 이렇게 뛰다가 이 사이가 넓어지는 것은 심장 박동이 늘어지는 상태거든요. 그러면은 이 심장 박동이 언제 늘어지느냐? 호흡이 안정이 됐을 때 이 심장 박동이 느려지는 겁니다. 심장 박동이 그렇게 다음 심장 박동과 박동 사이가 늘어진다는 이유는 그만큼 우리 활 속에 그 활을 들고 있는 줌손에 미치는 영향이 약간은 덜한다는 뜻이 되겠죠. 자, 그러면은 호흡에 따라서 변하는 그 심장 박동의 변이도를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왼쪽은 그 위에서부터 보면은 100 밑에로 보면은 0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심장 박동수입니다. 그 다음에 밑에 보면은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뭐 8초, 10초, 12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2초 간격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보면은 자, 우리가 일반적인 평균의 일반인들의 호흡을 기준으로 해서 지금 측정을 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식호흡을 하면서 한 게 아니고 일반인들이 평상시에 하는 호흡에 따른 그 심박수 변동을 지금 정리를 해 놓은 겁니다. 자, 들숨. 들이마실 때는 심장박동이 계속적으로 빨리 이루어지고 있죠. 왜 심장박동이 들숨 때 빨리 이루어지느냐? 우리 몸속의 각 세포기관에 들어차 있는 이산화탄소를 빨리 교환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 들숨 때는 교환을 위해서 심장박동이 빨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장박동이 굉장히 초당 간격으로 이렇게 뛰고 있는 것이 보여지죠. 근데 느려지는 때는 언제냐? 날숨 때입니다. 자, 요 상태로 본다 그러면은 요 꼭지점을 한번 보실까요? 이 보통 보면은 그 심박수가 약 63, 4회 때 이제 기준점으로 삼는다 그러면은 날숨 때의 기준점으로 한번 연결성을 한번 볼까요? 이렇게 보면은 이 시점이 되겠죠. 이 시점과 이 시점이 이제 새로 시작을 하는 호흡 시작점입니다. 들숨 시작점이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그러면은 이 시작점을 써보면은 역시 마찬가지로 심장 박동이 굉장히 짧아져 있는 걸 보죠.
늘어져 있는 상태를 볼 수 있는 것은 날숨 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심장 박동이 쿵쾅쿵쾅 하다가 쿵쾅 하면서 약간 늘어지는 그 기간은 날숨 때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들숨 때는 항상 심장 박동이 이루어지고 날숨 때는 심장 박동이 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해서 이루어지느냐? 그러니까 우리 활속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그거는 잠시 후에 설명을 드리겠는데 우선 여러분들은 요거를 조금 기억을 해 놓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거는 그냥 아주 보통의 일반적인 평상시에 사람들의 호흡에 있어서의 그 날숨에 있어서의 그 심장 박동이 느려지는 그 그래프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이 정도만 봐도 이 정도의 차이가 생기는데 만약에 지속적인 복식 호흡을 해서 날숨을 차분하게 느렸을 때는 이거 2배 이상의 그 심장 박동이 느려지는 그 효과가 있겠죠. 자, 그래서 호흡이 활쏘기 시 줌손에 미치는 영향은 이것 때문에 미친다라고 저는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 자, 우리가 끊임없이 흔들리는 그 활쏘기를 여러분들이 지속적으로 해보면 느끼실 거예요. 본인은 못 느끼실 겁니다. 근데 옆 사람이 활을 들고 쏠 때 이렇게 지켜보면은 여실하게 보이거든요. 위에 고자, 그 윗고자를 보면은 그걸 못 느껴요. 근데 활 쏠 때 옆 사람의 아랫고자를 보면은 끊임없이 이렇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본인은 꽉 붙잡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실제적으로 이렇게 옆 사람이 볼 때는 끊임없이 흔들리고 있거든요. 자, 그 흔들림을 줄일 수 있는 게 무엇이냐? 저는 그거는 호흡이라고 여러분들한테 이야기를 해드릴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제가 그래서 아까 잠시 설명을 했지만은 그 줌손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이냐? 결국은 심장 박동이 활쏘기 줌손에 영향을 미치는데 그 활쏘기 줌손에 미치는 그 심장 박동을 또 제어하는 것이 호흡입니다. 고로 호흡은 줌손에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요 부분은 제가 이제 여러분들 이해하기 편하게끔 산술로 이렇게 계산을 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그 1초에 한 번씩 뛰는 걸로 계산을 했을 때는 이런 식으로 계산이 나옵니다. 근데 그 약 1초 차이라고 한다 하더라도 이 그 1초 차이가 지금 여기에서 보면은 약 1초 차이가 이 정도의 넓이거든요. 여기는 뭐 1초 차이라고 보기에도 참 애매합니다. 거의 약 1.5초도 채 안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 심장 박동은 굉장히 빨리 뛰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호흡을 통해서 심장 박동을 조절을 했을 때 지속적으로 해서 날숨을 조금 오랫동안 유지하는 분들은 거의 1.5초 정도의 이상의 그 이 박동 사이에 그 공백기를 가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심장 박동의 느려짐으로 인해서 우리 몸이 고요해지는 그 시간을 그만큼의 오랜 시간을 늘릴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활쏘시 활을 내시다 보면은 굉장히 그게 짧은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만작 시간이 길게 느껴지는 거거든요. 불과 오랜 시간 만작을 한다는 분들도 지켜보면은 5초를 안 넘깁니다. 그 만작 시간이. 그러니까 거궁을 해서 완전히 만작을 해서 딱 궁체를 굳힌 상태로 참고 있는 그 시간을 보면은 아무리 길어도 5초 이상을 못 넘기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평균적으로 참으신 분들 보면은 3초 정도. 짧으신 뭐 속사를 하시는 분들은 뭐 당겼다 바로 놓으시는 분들도 있고
그다음에 평균적으로 보면 보통은 한 2, 3초 사이입니다. 그러니까 그 2, 3초 사이라다 한다 하더라도 우리 그 활 속에 있어서는 그 심장 박동을 굉장히 이런 식으로 느려서 우리가 줌손에다가 그 흔들림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 심장 박동 1휘의 차이가 이 정도의 영향을 미친다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145m를 쏘는데 우리가 줌손에서 1mm의 차이가 145m를 날아갔을 때는 거의 1m 이상의 오차를 발생시키거든요. 그렇다면은 줌손 그 심장 박동의 쿵쾅거리는 흔들림이 1mm, 0.1mm, 1mm 정도의 흔들림을 가져온다고 본다라면은 관역에 떨어지는 화살의 그 오차 범위는 1m가 넘는다라는 그 계산을 해본다라면은 이거는 무시 못할 사항이죠. 결국은 호흡이 활 속에 있어서는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미치고 있다. 이렇게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호흡을 통해서 어떤 식으로 그 해야 되느냐, 우리 활쏘기에 있어서의 호흡법은 어떤 방식을 해야 되느냐, 그 방법을 제시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아까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고 요거를 잠시 기억을 해달라고 했던 이유는 복식 호흡을 통해서 이 시간을 늘리는 그 연습을 하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과정은 날숨 때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조금 기억을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심장 박동이 느려지는 순간은 들숨 때가 아니고 들여 마시는 때가 아니고 서서히 내뱉을 때부터 심장 박동은 느려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날숨 때 우리 심장 박동이 느려진다는 것을 기억을 해 주시고 제가 거기에 대해서 우리의 활쏘기는 이렇게 활쏘기를 할 때의 호흡은 이렇게 하라고 저는 방법 제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거는 그냥 읽어 주시면 되실 것 같고요. 자, 사법으로서의 그 호흡법을 저는 한번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사법으로서의 호흡법을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사법서를 아무리 뒤져봐도 그간의 호흡에 대해서 정리가 돼 있는 사법서는 찾지를 못했습니다. 단지 근래 발견된 사회결례에 딱 한 줄 정도의 제가 그 호흡에 대한 그 단서를 발견을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사회결례의 기식 요입, 호흡법이 정리가 돼 있는 이상 호흡도 하나의 사법으로 봐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저는 그 사법을 두 가지로 한번 분류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 대별을 하는 그 과정 중에서 하나는 외형적 사법이요, 또 하나는 내적 사법으로 이렇게 저는 한번 대별을 해봤습니다. 외형적 사법이라는 건 뭐냐? 아까 설명드렸듯이 줌손잡기부터 우리가 뭐 턱을 고정시키는 방법, 그 다음에 뭐 목을 고정시키는 방법, 그 다음에 깍지손 잡는 방법, 그 다음에 뭐 깍지손을 떼는 방법, 이런 것들은 다 눈에 보이는 유형적인 내용들이죠. 그러니까 비정비팔, 뭐 태산, 그걸 뭐라고 표현을 했죠? 그 뭐 발여 호미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것들은 결국은 우리가 활쏘기를 함에 있어서 활을 쥐고 있는 유형적인 모습으로만 나타나는 것이 저는 유형적 사법이라고 이렇게 대별을 해봤습니다. 거기에 반해서 내적 사법은 뭐냐?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내적 사법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눈에 보이지 않고 그 화를 제어할 수 있는 방법은 호흡입니다.
그래서 저는 내적 사업법으로서의 호흡을 저는 사법의 하나라고 저는 한번 분류를 해봤습니다. 요거는 저의 분류법이니까 또 다르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모든 그 사법서들이 왜 유형적 사법에 치중을 할 수밖에 없었을까, 그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 생각을 하게 된 이유는 유형적 사법은 눈에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그 활쏘기를 신사로 왔을 때 그 가르치기가 쉬운 부분은, 유형적으로 나타나는 부분들은 지적하기가 쉽고 가르치기가 쉽습니다. 근데 실제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 그러니까 호흡은 자기 자각에 의해서 자기 훈련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보이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체크를 못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사법으로서의 정리를 하지 않았을까, 해놓지 않은 거 아닌가, 저는 그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크게 두 가지로 저는 구별을 해봤고요. 자, 그래서 우리 과학적 분석 방법에 의해서 활쏘기의 호흡 방법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는 이렇게 하라고 한번 제시를 해보고자 합니다. 먼저, 자, 아까 그 호흡이 심박 변이도에 그 영향을 미치는 것은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그 아까 날숨 때에 우리 심장 박동이 느려지는 것을 확인을 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거궁을 한 상태에서는 호흡을 들여 마신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복식, 횡격막 아래로 배 아래쪽으로 호흡을 하면서 완전히 들여 마시고 밀고 당기는 과정에서 약간 서서히 호흡을 서서히 내뱉습니다. 그러면은 심장 박동이 그 순간부터 느려지기 시작하겠죠. 그 상태에서 만작을 한 상태에서 그대로 유지를 하게 된다면 심장 박동은 호흡이 멈춤과 동시에 심장 박동도 연동을 해서 멈추는 상태로 지속이 되겠죠. 한 1, 2초간. 그 상태에서 만작을 이루어진다 그러면은 결국은 몸 자체가 흔들림이, 그러니까 내부에서의 흔들림이 결국은 고요함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외부의 그 줌선을 꽉 쥐고 깍지손을 견실하게 잡는다고 해서 우리가 고요함을 얻는 건 아니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 고요함은 어디에서 오느냐? 결국은 내부에서 나와서 외부로 발현이 된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것이 어디에서 오느냐? 저는 호흡에서 오는 거라고 보거든요. 결국은 호흡이 심장박동을 억제함으로써 심장박동이 뛰지 않기 때문에 몸이 고요해지는 상태로 들어가는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저는 활쏘기를 할 때는 이렇게 하기를 권해드립니다. 들이마시는 호흡을 날숨대를 이용하라고 저는 권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 제가 이 두 번째로 이야기를 해놓은 이 호흡법을 하신다는 분도 간혹 저는 마주쳤거든요. 제가 예전에 경기도 숱한 그 사법 비교 여행을 다니면서 많은 사람들하고 대화를 해볼 때 저는 호흡도 한번 질문을 했는데 어떤 분들은 그 이야기를 하세요. 만작을 하고 있다가 마지막에 들여 마시면서 논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마지막 순간에 놓으면서 들여 마시면서 깍지손을 떼시는 분도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부분을 저는 2번으로 정리를 해놨는데 이 부분도 어떻게 과학적으로 분석을 해놓는다 그러면은 옳은 방법은 아니라고 저는 표현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심장박동에서 아까 날숨 때 심장박동이 느려진다고 그랬죠. 근데 느려지는 상태에서 참고 있을 때는 심장박동이 느려지다가 호흡을 하는 그 순간에, 들여 마시는 순간에 심장박동은 부교감계이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그냥 그 심장박동은 자동적으로
박동을 합니다. 자기가 의식하지 못한 상태로 그 심장 박동은 세포에 차 있는 이산화탄소를 교환하기 위해서 바로 심장 박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동 잘 참으면서 이게 호흡을 참으면서 심장 박동을 느려서 그 줌손이 흔들리지 않는 상태까지 왔는데 그 순간에 들이마시면은 이미 다시 심장 박동은 동작을 하면서 흔들린 상태에서 놓게 되는 것이죠. 본인만 모를 뿐이지 심장 박동은 이미 줌손에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방법은 옳은 방법이 과학적으로 볼 때는 옳은 방법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표현을 해드립니다. 그 다음에 3번으로 정리한 것은 어떤 분은 그 호흡 방법을 선배들이 알려주지 않음으로 인해서 자기 나름대로의 그 호흡법을 채용을 하는 분들 계세요. 근데 그분들 중에 어떤 분들이 계시느냐, 그 피트니스 다니신 분들이 간혹 이 방법을 쓰더라고요. 완전히 내뱉은 상태에서 활을 땡기고 그 상태에서 놓으시더라고요. 이건 역시 옳은 방법이 아니다. 저는 그렇게 표현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이유는 피트니스에 가서 사용하는 호흡법은 발살바 리무버 그 호흡법이라고 해서 완전히 내뱉은 상태에서 목을 꽉 조인 상태에서 순간적으로 아주 강한 역기를 들 때 쓰는 호흡법입니다. 그거는 순간적인 그 파워를 낼 때 쓰는 호흡법이거든요. 근데 그거의 단점은 뭐냐? 목을 꽉 조임으로 인해서 이 목 위로 올라가는 피를 일시적으로 딱 중단을 시킵니다. 그러면 어떤 현상이 오느냐? 이 목을 조이게 되면은 위로 올라가는 그 경동맥을 완전히 목을 통해서 올라가는 경동맥을 압박을 하면서 그 뇌에 차 있는 그 피의 양을 압박을 하면서 터지는 그 현상이 나오거든요. 그 굉장히 위험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뇌출혈이 올 수 있는 호흡법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과히 권하지도 않을 뿐더러 우리 활쏘기 호흡법에서는 맞지 않는 호흡법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완전히 내뱉고서 참아서 쏘는 호흡법은 이거는 절대적으로 하지 말아야 될 우리 활쏘기의 호흡법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까 두 번째에서도 이야기했던 내동 잘 참고 있다가 마지막에 들이마시면서 깍지손을 떼는 방법, 이것도 옳은 방법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표현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과학적으로는 어떤 식으로 호흡을 하는 게 가장 좋은 호흡법이 우리 활쏘기에 맞는 호흡법일 것이냐, 그거를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활쏘기의 호흡법은 가슴의 폐호흡이 아닌 명치 부근의 횡격막 아랫부위 아랫배로 들여 마시고 내뱉는 복식 호흡으로 하되 가급적 활을 이렇게 거궁을 하지 않습니까? 들어올린 상태에서 호흡량은 아랫배로 들여 마실 수 있는 최대량을 들여 마시라고 저는 권하고 싶습니다. 최대량을 들여 마시고 그 상태에서 목은 조이지 말고, 그러니까 목은 풀어놔야 되겠죠. 호흡을 약간씩 내뱉어야 되니까, 날숨을 해야 되니까 그 상태에서 아주 호흡을 조금씩 내뱉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은 그거를 조절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한꺼번에 일시적으로 훅 내뱉는 게 아니고 아주 서서히 내뱉는 상태로 유지를 하게 된다면은 어느 순간에 몸이 심장박동이 고요해지는 그 느낌을 받는 순간이 오실 거예요. 그 순간에 활을 놓으시라는 겁니다. 깍지손을 떼시라는 겁니다. 그 순간이 정말 몸의 고요함에 도달하는 그 순간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호흡은 두 호흡으로 하는 게 아니고 한 호흡 내에서 이루어져야 된다. 우리 활쏘기는 거궁부터 시작해서 깍지손을 뗄 때까지는 한 호흡으로 하고 낸 후에는 나머지 숨을 내뱉고 다시 큰 호흡을 들이마시면서 새 산소를 들이마시라고 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그런 식으로 정리를 해 놓은 것이니까 나중에 여러분들께서 한번 읽어보시면은 조금 어떤 내용으로 이야기를 했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아실 겁니다. 그러니까 가장 좋은 방법은 100%를 들이마시라. 왜 100%를 들이마시라고 제가 권해드린 거니, 우리의 그 몸의 기능들은 쓰면 쓸수록 그 순기능적인 기능이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호흡도 호흡량을 늘리기 위해서 계속 호흡량을 늘리면은 우리가 산소 호흡량이 커집니다. 그런 식으로 아랫배를 통해서 계속 들이마시는 복식 호흡량을 계속 늘려갈수록 호흡량이 늘어지고, 호흡량이 늘어날수록 내뱉는 그 날숨의 기간을 늘릴 수가 있고, 날숨의 기간이 늘어날수록 심장박동은 그만큼 연동해서 심장박동가 느려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활에 미치는, 그러니까 중선에 미치는 영향을 그만큼 덜 받는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그 활 속에 있어서의 우리 호흡은 그 따로 떨어져서 그 호흡만 따로 떨어뜨려서 사용을 죄송합니다. 야, 그러면은 사법으로서의 하나의 그 같은 위형적 사법과 더불어서 내적 사법으로서의 호흡을 일치시켜서 활을 쏠 것이냐, 요거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 활 속에 있어서의 호흡법은 이렇게 해보시라고 저는 과학적 방법으로서의 그 고찰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한번 방법 제시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뭐 요거를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는 뭐 각자의 그 차이겠죠. 예. 그리고 제가 참조하고 인용한 문헌들은 밑에 쭉 내려놨습니다. 그러니까 요 부분들을 여러분들도 한번은 참조를 해보시면 아실 겁니다. 예, 예.